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허경영 전염병 없었다면 2021년에 1,000억 원 이상 소득 생겼을 것. 네, 소득세 3,000원 논란,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허경영이 전염병, 네, 이 전염병이 없었다면은 그러면은 본인이 엄청난 이 재산을 늘렸을 것, 뭐 이런 식으로 이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허경영이 2022년도에, 네, 2022년도에 이런 발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전염병 아니었으면 지난해에 1,000억 원 이상 소득이 생겨가지고 세금을 더 납부했을 것이다. 네, 이런 발언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허경영이 어떻게 이 소득세, 네, 소득세가 이 3,000원밖에 내지 않았느냐, 소득세. 뭐 강연으로 돈을 벌었다 그러면서 소득세 3,000원 비결, 네, 이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네, 이런 의문들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정치자금 기부로 인해서 공제받은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자금 기부, 이 정치자금 기부는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정치 기부가 엄격하게 금지가 돼 있죠. 네, 개인 같은 경우에도 이 정치 기부금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 한국은 네, 제한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앞뒤가 좀 안 맞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액을 자신이 만든 당에 기부해서 본인 선거 비용으로 충당했다라는 이유로 수십억 원의, 네, 이 수십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것은 기부금 공제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지적이 왔고, 그리고 이 허경영 재산 막대한 규모를 늘어나게 된 경위 또한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재산을 어떻게 이렇게 늘렸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허경영이 이 세금의 소득세를 3,000원만 납부했다. 네, 이게 이제 2022년도의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득세 3,000원을 납부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허경영 수입이 26억에 달하는데 국가혁명당에 29억 원을 기부하면서 공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거 자체가 지금 이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네, 우리가 뭐 어떤 정당에다가 뭐 이렇게 29억 네, 기부했다. 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 허경영의 재산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허경영은 이 정치자금 기부금을 필요 경비로 산정, 자신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네, 필요 경비는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한 일종의 경비로 세액에서 제외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무 전문가들은 본인의 선거 비용을 본인이 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공익적인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허경영의 이러한 재산, 네, 이 재산이 늘어난 부분, 네, 그리고 소득세 이 3,000원, 네, 여기에 대해서 이 논란이 계속 이른 거죠. 그래서 허경영 재산 190억이 늘고서도 소득세가 3,000원만 납부했다. 국가혁명당에 기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경영은 지금 이제 허경영 측에서는 국가혁명당, 그러니까 개인 수입이 됐든 법인 수입이 됐든 다른 수입으로 토지 등을 샀다. 그리고 주로 법인 명의로 샀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는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납부 그 국가혁명당 네, 이 당에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소득세 항목 납세가 이제 3,000원이다. 네, 이러면서 당에 이제 기부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 허경영이 2020년, 2021년, 2022년 선거에 출마하면서 법인 자금 약 80억 원을 정치 자금 명목으로 기부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치 명목으로 기부받아 사용한 혐의, 네, 80억 원 정도. 네, 그런데 이제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 자금의 정치자금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죠. 뭐 허경영이 법학을 전공했다 그러는데, 네, 그런데 과연 이 허경영이 이 법을 진짜 알고 있는지 이게 의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인의 정치 기부를 철저하게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 명의로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기 때문에 현행법을 우회하기 위해서 지금 개인 명의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 네, 쪼개기 후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뭐냐면 법인으로 정치자금 후원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명의로 이렇게 쪼개기 후원을 하는 이런 풍토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막 수사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허경영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이 법학을 전공했다 늘 뭐 항상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런데 이번에 80억 원의 정치자금 명목으로 기부받아 사용한 혐의 받는데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자금의 정치자금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80억 원을 정치자금 사용했다. 정말 논란이 되고 이런 혐의를 받게 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국가혁명당, 네, 국가혁명당에 대한 수사도 이제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상 국가혁명당도 이 허경영이 대표나 마찬가지예요. 네, 송승건이라는 자를 대표 권한 대행으로 세워놨지만 사실상 뭐 허경영이 뭐 발차기 하고 있고 허경영 당이죠. 허경영 당. 네, 허경영 사당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국가혁명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서 이 한울궁 그리고 이 허경영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 이 허경영이 전염병이 없었다면 뭐 1,000억 원 이상 소득을 올렸을 거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강연을 해서 돈을 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허경영의 소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기고 지금 수사가 전개가 되면서 389억의 이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보전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이 허경영에 대한 아주 종합적인 수사가 불가피한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